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오늘 윤석열 당선인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분 전에요 윤석열 당선인의 도착이 앞서서 1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영접차 유영민 비서실장하고 먼저 나와서 상춘대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고요. 딱 1분 후에 윤석열 당선인이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6시 3분부터 이제 만찬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이 만찬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동안에 나온 거하고, 추가적으로요. 우선 만찬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지금까지는 유영민 비서실장이 장제원과 잘 알기 때문에, 서로가, 이거 저녁 때 술 한잔 해가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찬에서 만찬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원래 이철이나 장제원이 아니고요. 배석자가 유영민 대 장제원. 유영민 비서실장이 낀 것은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각별한 예우 차원이다 이렇게 알려졌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보도가 뉴시스의 보도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윤석열 당선인과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찬 회동이 지난번 16일 날 있으려다가 그게 불발됐잖아요. 그래서 12일이 지났어요. 16일부터 오늘 28일이니까 이렇게 열리게 됐는데 최장 오랜만에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청와대와 그 다음에 당선인 측과의 갈등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요. 이 돌파구는 누가 열었느냐? 바로 김부겸 총리가 열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뉴시스에 의해서.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다시피 지난번 21일 날, 이 김부겸 총리가 터키하고 카타르 순방 일정을 마치고 바로 이 안철수 인수위원장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당선인과 현직 대통령이 이 회동이 기약 없이 연기되는 거 모양새가 적절치 않다. 그러면서 이 봉합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이죠. 이 계속해서 이제 논란이 계속되고 특히 한은 총재 후보자 지명을 두고서 23일 날 이제 폭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 김부겸 총리가 적극적으로 나섰고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실장이 이제 청와대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한테 이거 빨리 봉합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것을 알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에는요 곧바로 유영민 비서실장이 장제원으로 갔다라기보다는 그것도 그대로 그 채널이 유지가 돼서 이 측면에서 지원을 했지만은요 더 중요한 것은 이 김부겸 총리가 이 당선인 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더군다나 이제 더 결정적인 것은 25일 날 그러니까 21일 날 들어와서 인수위원장을 만났고 23일 날 이창용 한은 총재 임명을 두고 폭발했고 그러다가 이제 25일 날 감사원에서 감사위원 제청 내가 안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사실상은 이제 해결이 됐잖아요. 청와대가 이제 속수무책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김부겸 총리도 당선인 측한테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청와대가 빨리 만나자. 왜냐하면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무슨 회담이냐 이게 아무 격의 없이 그냥 막 만나자 이렇게 하소연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화답하는 게 좋겠다라는 취지로 김부겸 총리가 말이죠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지금 윤석열 당선인도 말이죠 최근에 지난 24일이죠 김부겸 총리와는 굉장히 가깝다. 그래서 총리 후보로서 생각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이제 국정농단 사건 때 난리가 나가지고 대구 고검으로 좌천이 됐잖아요. 그때 김부겸 총리 말하자면 대구시장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2014년부터 가까이 지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상당한 신뢰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연이 돼서 이번에 이제 다리를 놓는 가교 역할을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루어졌다. 자, 그리고요, 어쨌든 간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 김 총리 유임설도 많이 나돌았는데, 지난 20일 날 김 총리가 당은, 그런 것은요, 협치는 당 대 당이 하는 것이다. 그래서 5월 10일 이 취임식까지 종료하게 되면 총리로서의 역할은 다 끝난다. 이렇게 해서 선을 그었고요. 그리고 이제 당선인도 마찬가지로, 김부겸 총리는 가깝지만은 총리 후보에 대해서 생각할 상황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두 분이서는 굉장히 가깝고 그러다 보니까 김부겸 총리가 막후에서 사실상의 이런 큰 역할을 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상황을 보면 현재까지 1분 전에 여민관 앞에 상춘제가 아니고요.
5시 58분 여민 1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유영민 실장이 기다렸고요. 1분 후에, 그러니까 5시 59분에 윤석열 당선인이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1년 9개월 만에 조우를 해가지고 악수를 한 다음에 녹지원을 가로질러서 상춘제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요, 상춘제 오른쪽을 가리키면서 저기 매화까지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라면서 덕담을 했어요. 그리고 상춘제 현판을 지칭하면서 문 대통령이 아마 항상 본과 같이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당선인은 네, 아유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그리고 상춘제 왼편의 나무를 가리키면서 저건 무슨 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당선인이 얘기하니까요, 문 대통령이 그건 산수유 나무다. 그리고 상춘제 건물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는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징적인 건물이다, 여러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은 6시 3분부터 들어갔어요. 만찬 메뉴는요, 계절 해산물 냉채, 쭈꾸미 쇠조개 전복이고요, 해송 잣죽, 그 다음에는 한우갈비와 더운 채소, 금태구이와 생저리, 그 다음에 봄나물 비빔밥, 모시조개 섬초 된장국, 과일, 수정과 배추김치, 오이소박이, 탕평채, 더덕구이, 레드와인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드린 대로 유영민 비서실장, 장제원 비서실장이 배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요, 이제 만찬이 멋있게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한잔 먹으면서 얘기하는 게 좋잖아 라고 유영민 실장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과연 오늘 반주는 뭐가 될 것인가,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과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술을 또 좋아하는지, 과거의 대통령들은 어떤 술을 좋아했는지, 이런 것들이 동아일보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은요, 이 소주를 좀 좋아하는 것으로, 또 이 폭탄주 몇 잔씩 하는 것으로, 그래서 폭탄주는 30잔 정도, 소주는 한 병 정도가 주량이고, 작년 설 명절 때는요, 경북 안동 소주를 선물로 썼다고 할 정도로 소주를 좋아한다. 그리고 뭐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애주가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뭐 일설에는 지난번 SNS에서는 주량이 소주 한두 병 정도다라고 했지만은요, 이 검사로 재직할 때 일주일에 폭탄주 100잔, 뭐 20대 시절에는 맥주를 한 번에 3만 cc 이런 후일담까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애주가이고요. 주종을 직접 음식에 따라서 고르는 철학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 12월 KBS 예능 프로그램이었던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서는요, 양장 피는 소주랑 먹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꼬량주는 금방 간다. 막걸리에는 김치전 같은 식물성 안주가 좋고, 소맥에는 치킨이 제일 좋다. 닭고기가 맥주랑 먹을 때 탈이 잘 안 난다. 그래서 치맥은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음식과 술에 대해서 일가견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 참고적으로요, 이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도 애주가였는데 술 종류, 양주, 막걸리, 폭탄주, 특히 막걸리와 양주, 그리고 김영삼 이 YS는요, 위스키를 좋아했고, 대통령직에 오른 뒤에는 위스키 대신에 주로 와인을 마셨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이 건배주로는 막걸리, 우리 술을 많이 좋아했고, 2007년도 12월에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회동 때는 와인을 곁들인 한식을 제공했고,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현대건설 사상 시절에 폭탄주를 즐겼고, 재임 중에는 본인이 자청해서 폭탄주를 만들기까지 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2009년도 카자흐스탄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 당시 대통령한테 직접 보드카 폭탄주를 만들어 건네기도 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DJ 박근혜 대통령은요, 술과는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주량이 소주나 와인 2잔 남짓이었지만 술을 비교적 멀리 한 것으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요, 한 잔도 마시지 못했던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만찬 회동 전에 말이죠, 이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보회의를 했어요. 월요일 날이니까 수보회의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부족한 때문에 국민 성과가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동안에 해왔던 정책을 인수해서 많이 뒤집고 있잖아요. 뭐 이건 뭐 유세 과정에서 공약 발표를 통해서도 문재인 정권의 이 국정 실패라고 하는 것은 정책 방향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윤석열 당선인이 많이 지금 바꾸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문재인 정부가 해서 이런 성과들이 다 부정되는 이런 현상에 지금 직면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을 부정을 하는 거, 이런 거 잘못됐다. 그래서 이거는 회동을 앞두고 마침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자, 내 정책 너무 뒤집지 말아라. 일종의 문재인 대통령의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반박이랄까요? 반발이라. 그래서 좀 인수위가 말이죠. 이번 달 말까지 정부 부처 보고를 전부 다 받잖아요. 그래서 엊그제 인수위 워크숍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들, 정책 방향에 대한 이런 비판, 부인에 대해서 강하게 좀 서운한 이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는 소리는 절대 안 해요. 그냥 부족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과가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라 했는데요. 여러분들, 국민이 자랑스럽다고 느낄 만한 성과가 뭐가 있습니까? 중요한 정책일수록 편가르기에 이 정책을 활용한 거, 이거는요 역사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이념에 따라서 우리 국민을 편가르게 하면서 정책을 국가안보와 국가이익, 정말로 실리가 충족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고 오로지 이념 일색의 정책으로 나라를 갖다가 양분시키고 실패한 국정을 이끈 거, 이거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지금 대한민국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국가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다. 그리고 다방면에서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나라가 됐다. 이런 좋은 나라를 망가뜨려 놓은 게 문재인 정권이에요. 이게 지금 해방 이후 천부 보수당 정부가 정권을 유지해 왔잖아요. 지금 DJ하고 노무현하고 문재인 3번만 민주당이 정권을 잡았어요. 단 딱 5년 만에 나라를 완전히 나락의 끝으로 몰고 가는 바람에 5년 만에 심판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까 10년 주기설마저도 깬 장본이 누구냐?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기네가 잘못한 걸로 인해서, 잘못이 아니죠, 부족한 점으로 인해서 자랑스러운 성과가 부정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은, 이거는 그야말로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말하자면 그들의 집토끼 그리고 중도층을 잡으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적 판단에서 나온 것이고, 크게는요, 그리고 작게는 오늘 저녁 회동을 두고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당선인에 주는 일종의 메시지다. 그래서 오늘 만찬 회동할 때 본인들이 해왔던 정책에 대한 이 비판적 이 대화는 좀 자제해달라, 이런 의미를 둔 것이 아닌가. 그런데 이미 말이죠, 제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요, 문재인 대통령 거 무조건 다 배격한다, 이런 말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식의 편가르기 하지 않겠다. 그래서 옛날에 이 클린턴 때 나왔던 anything but 클린턴, 이런 것처럼 말이죠, 부시 대통령 때 나왔죠. 클린턴 정부 정책을 제외하고는 뭐든지 좋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제 빌려서 anything but moon, ABM, 이 말이 나오는데 이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이제 윤석열 당선인데요, 26일 날 워크숍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국정과제 선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실용주의와 국민의 이익이다. 그리고 현 문재인 정부가 잘한 것은 계승해서 발전시켜 달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레 겁먹은 거예요, 지레컵. 자, 그 다음에는요, 이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이상한 얘기했어요. 이 사람도 참 특이한 사람인데 성분으로 보면 이런 발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말하자면 국방부가 공식적으로 말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과 관련된 정부의 비판이 뭡니까? 안보 공백이잖아요. 이 안보 공백이라는 비판의 기조에 국방부가 올라탔어요. 이걸 누가 얘기했느냐? 국방부 대변인 부승찬 대변인이 말이죠, 이 오전에 정례 브리핑에서 이런 입장을 발표했다는 그 자체, 이거가 굉장히 저는 심각하다고 봅니다. 일종의 반발 현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왜 이 사람 입에서는 그렇게밖에 나올 수 없느냐? 이게 성향을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은 이제 공사 43기인데 10여 년간 군대 생활을 한 후에 전역한 예비역 소령이에요. 어디서 어떤 일을 했느냐? 정경도 장관 정책보좌관, 그 다음에 연대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그러다가 이 중요한 거 2020년 국방부 대변인으로 임명이 됐는데, 이때 그 전에 최재천과 김종대 의원이 보좌관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들 최재천, 김종대 어떤 성향인지 아시잖아요. 아주 강한 이 진보 좌파의 생각으로 꽉 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정례 브리핑이라는 이런 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용산 이전과 관련해서요, 안보는 공개와도 같다, 이렇게 해서 일종의 이 반발 이 정서를 드러냈어요. 본인의 반발 정서. 그래서 국방부가 말이죠, 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적 자리에서 이게 언급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발언의 심각성이 저는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요, 대통령 집무실 이전지 관련 전쟁 기념관이 국방부 영내보다 낫다는 일부 보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요, 의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집행부서로서 지시가 있으면 그에 따르는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안보는 공개와도 같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이 얘기는요, 안보는 공개와도 같다, 이 얘기는 결국 이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개 없으면 죽잖아요. 근데 이 안보가 무너지면 죽는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섬뜩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좀 되니까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국방부 관계자가 브리핑 후에 기자들하고 만나서 말 그대로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지만 공기의 소중함을 모른다. 국방이나 이런 쪽은 정쟁에 휩싸이지 않고 일관되고 국가 안보를 위해 외길만 간다.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그런 의미가 퇴색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불출주가 고생하는 것, 전체 공동체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99.9%가 그렇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들이 흘리는 피와 땀이 제대로 받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발언이 집무실 이전과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평소에는 소중함을 모른다는 아쉬움의 표현이다. 그래서요, 일부 톤 다운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런 톤 다운 제가 보기에는요 별로 의미가 없다. 일단 이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과 관련해서요, 이 뒤에 이게 국방부 장관이 얘기한 건지 국방부 차관, 정책실장 이런 사람들이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 반대했고 그 의견을 청와대에 줬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거든요. 자, 이런 사람들하고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위판 분위기에 편승을 한 것인지, 이 경위를 인수위 측에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또 오늘 뭐 중요한 뉴스가 나오고요, 잠시 후에 회동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뉴스도 즉각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